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남자와는 절대 결혼 안 해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화려하지만 답답한 서재의 침묵을 갈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새어머니 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유진아. 위기에 처한 청아그룹을 구할 딸의 것이지. 그녀에게 유진은 회사를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다. 유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회장은 딸의 시선을 피하며 벽에 걸린 그림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새어머니의 잔인함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그것은 명백한 방관이자 배신이었다. 회장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상그룹과의 정략 결혼은 무너져가는 청아그룹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마동욱 전무가 그녀를 원하며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 그것이 그녀가 가문을 위해 해야 할 의무였다. 이무라고요. 제 인생을 팔아서 어머니의 야망과 아버지의 무능력을 덮는 것이요. 유진의 날카로운 말이 전곡을 찔렀다. 한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고 사실은 때로 가장 아픈 법이다.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약혼식은 다음 주였다.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순종적인 딸이 되거나 아니면 가문의 몰락을 가져온 파괴자가 되거나.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자신의 거대한 침실에서 유진은 사방의 벽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아름다운 가구와 비싼 드레스들은 마치 무덤의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다. 신속하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오직 현금과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옷 몇 벌,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둔 가짜 신분증뿐이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베개 위에 짧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그것은 사과가 아닌 독립선언문이었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제가 찾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었다. 어둠을 틈타 그녀는 감옥 같았던 저택을 빠져나왔다.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화려한 강남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의 2층 구석에 있는 허름한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한유진은 죽었다. 모텔의 얼룩진 거울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단정하고 촌스러운 롤빵 머리로 묶였다. 총명하게 빛나던 눈은 두껍고 못생긴 안경 뒤로 숨겨졌다. 그녀는 펑퍼짐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어색한 갈색 치마를 입었다. 재벌 상속녀의 당당한 자세를 지우고 어깨를 살짝 구부린 채 불안한 자세를 연습했다. 거울 속에는 김민지라는 서툴고 소심하며 완전히 눈에 띄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동네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 앞에서 김민지는 구인 목록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 만큼 큰 회사가 필요했다. 유망한 기술 기업인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하급 행정직 공고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지원 버튼을 눌렀다. 지원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이 한 번의 클릭은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건 위험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빛나는 유리벽과 활기 넘치는 개방형 사무실은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한유진이라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김민지에게는 그저 두려운 미로일 뿐이었다. 그녀는 늘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 박 과장에게 배속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김민지 씨, 이건 오늘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실수하지 말고.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연기력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서투른 연기는 커피 머신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버튼을 잘못 눌러 커피가 넘치게 만들었고 동료들은 동정과 짜증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사무실의 공식적인 골칫덩거리 역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복합기였다. 그녀는 기어코 엄청난 양의 종이가 걸리게 만들었고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다. 그녀는 박 과장의 굳어지는 얼굴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의 무능함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늦은 오후 박 과장이 그녀의 손에 새로운 서류초를 쥐어주었다. 이거 지금 당장 대표님께 직접 전달해드려.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 그것은 김민지에게 내려진 최악의 임무였다. 그녀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대표이사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곳의 공기는 아래층과는 달랐다. 더 조용했고 더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서류와 심부름으로 가져가던 커피를 든 채 손에 땀을 쥐었다.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마지막 코너를 돌 때 그녀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더 불안하고 서툴게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녀는 사무실에서 막 걸어 나오는 큰 키의 남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꼬치처럼 흩날렸다. 뜨거운 커피는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남자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회색 정장 위로 쏟아졌다. 근처에 있던 비서들의 입에서 일제히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흩어진 서류들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은 김민지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권태민 대표가 얼음 같은 분노의 가면을 쓴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흑요석 조각처럼 차갑게 빛나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있었다. 내 회사에선 능력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소리침보다 더 무서운 위험한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오늘부로 해고야.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절박함이 그녀의 연기를 압도했다. 여기서 실패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 대신 다른 것이 번뜩였다. 삐뚤어진 안경 너머 그녀의 눈이 맹렬하고 지적인 빛으로 타올랐다. 그것은 궁지에 몰렸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한유진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지금 그녀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것이었다. 권태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초라하고 서툰 여직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그 찰나의 강인함을. 그는 분노보다 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쌀쌀맞게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유진은 아드레날린으로 떨며 바닥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며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 대표이사와의 충돌 사건 이후 김민지는 온갖 나쁜 의미로 사무실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대표님께
커피를 쏟고도 살아남은 기적의 신입으로 불렸다. 동료들은 그녀를 은근히 피했고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은 그녀에게 위장된 축복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박 과장은 또 다른 사고를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에게 가장 단순하고 외진 업무만을 맡겼다. 바로 지하 자료실의 서류 정리였다. 그녀의 하루는 도장을 찍고 스캔하고 서류를 철하는 단조로운 일과의 연속이 되었다. 지루했지만 안전했다. 그 단조로움은 그녀에게 진짜 도전을 갈망하는 한유진의 날카로운 정신을 억누를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만족해야 했다. 한편 위층의 마케팅 전략팀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신제품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소비자 데이터 분석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제안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다. 좌절한 팀장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분석하던 데이터와 미완성 제안서를 자료실로 보냈다. 서류 더미는 쿵소리를 내며 김민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다. 그저 그것들을 석에 꽂아두고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훑어보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페이지를 정리하면서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도표와 요약 내용을 스캔했다. 그 순간 한유진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명쾌하고 우아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것은 억누를 수 없는 전문가의 충동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부록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재배열하여 숨겨진 경향을 부각시키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각주 하나를 추가했다. 각주에는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대안적 분석 모델, 코호트 분석 적용 시 유의미한 패턴 발견 가능성. 그것은 굶주린 지성이 남긴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였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마케팅 팀장은 서류를 최종 보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볍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작은 각주에 머물렀다. 코호트 분석, 낡은 모델이었지만 이 데이터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복잡한 노이즈 속에서 명확하고 수익성 높은 마케팅 경로가 드러났다. 그 작은 각주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를 구원한 것이었다. 크게 기뻐한 그는 수정된 제안서를 들고 곧장 권태민에게 달려갔다. 그는 흥분하며 돌파구를 설명했고 어디선가 나타난 신비로운 천재의 각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권태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익명의 천재적인 각주, 그의 생각은 즉시 총명한 눈빛을 가졌던 그 서투른 여직원에게로 향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 서류에 접근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가져와.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절대적이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명단은 짧았다. 마케팅팀 몇 명 팀장, 그리고 서류 정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그것을 만진 사람 총무부의 김민지. 그 이름은 붉은 깃발처럼 그의 눈에 띄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권태민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지하 자료실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김민지는 상자를 옮기다 서툴게 발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의 어설픈 모습과 보고서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력을 번갈아 보았다. 김민지. 그는 의심과 매혹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대표이사실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하나가 회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하 자료실의 그 서투른 신입사원 김민지를 회사의 핵심 브레인인 기업 전략팀에 임시 발령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이동이었다. 유진은 동료들의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위층으로 초라한 짐을 옮겼다. 다시 그녀의 직속 상사가 된 박 과장은 썩은 것을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것이 대표의 잔인한 농담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곧 해고될 징조라고 생각했다. 권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두껍고 데이터로 가득 찬 보고서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3일 주지, 이 시장 분석 보고서를 요약하고 핵심적인 사업 가능성을 정리해와. 그것은 명령으로 위장한 명백한 시험이었다. 유진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신입 행정직원이 아니라 수석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가면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고 머릿속은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녀는 통제된 혼돈 속에서 살았다. 한유진에게는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김민지의 결과물처럼 보이게 포장하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녀는 유능함과 무능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보고서 서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했으며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책상을 구겨진 초안들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극도로 소모적인 연기였다. 마지막 날 박 과장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돌진해 엉망인 작업 상태를 보았다. 이게 지금 일하는 꼴이야. 대표님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 같은 걸 여기에 앉혀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더미를 손으로 쳐냈다. 종이들이 낙엽처럼 바닥으로 흩어졌다. 사무실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이 공개적인 망신에 쏠렸다. 유진은 수치심과 분노 속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세운 소란이지.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긴장감을 갈랐다. 권태민이 부서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고 있었다. 박 과장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그가 김민지를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얼음 같은 시선은 박 과장을 향했다. 박 과장, 내 사람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내 사람이라는 소유격의 표현이 조용한 사무실 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권태민은 경악한 박 과장을 지나쳐 유진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는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의 크고 우아한 손이 조용하고 목적 있는 움직임으로 종이들을 모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서는 핵심 가능성만 요약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은 나는 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려는 듯했다. 그는 일어나서 박 과장에게 경멸적인 시선 한 번을 던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떴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김민지는 그의 개인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유진은 잠시 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완전히 멍해 있었다. 그의 분노는 그녀가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조용한 보호의 손길은 그녀의 모든 방어막을 무력화시켰다. 책상으로 돌아온 그녀는 보고서를 응시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이나 굴욕감 때문이 아니라 낯설고 이상한 온기 때문에 세차게 뛰고 있었다. 차갑고 무자비한 CEO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어떤 적보다 그녀의 결심에 훨씬 더 위험했다.
청아그룹 회장실에서 서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유진의 실종은 태상그룹과의 합병 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로 서류철을 내리쳤다.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 당장 그 애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했다. 유진의 사진과 정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공식적인 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에게 유진은 딸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한편 넥서스에는 유진을 둘러싼 기묘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권태민의 불가사의한 존재, 그의 암묵적인 권위 아래 보호받는 특별 프로젝트였다. 왕따는 완전히 멈췄다. 권태민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은근히 어려운 과제들을 내주었다. 그녀는 그에 맞춰 서투른 포장지 속에 뛰어난 분석을 담아 제출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그들의 조용한 탐색전은 계속되었고 그 사이에는 말없는 유대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평화는 한 통의 이메일로 산산조각 났다. 태상그룹의 후계자 마동욱 전무가 중대한 사업 협상을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은 유진의 혈관에 차가운 얼음을 흘려보내는 듯했다. 그녀의 과거가 현재와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회의 당일 그녀는 임원 회의실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명패를 정리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동욱. 그 이름은 저주와도 같았고 그녀가 탈출했던 삶으로 자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고 거만하며 역겨울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가 권태민과 함께 회의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공황 상태가 그녀를 덮쳤다. 사방이 유리벽인 이 방에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본능이 이성을 앞섰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연극처럼 과장되게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입구 근처에 있던 커다란 화분 위로 극적으로 쓰러졌다. 화분이 넘어지면서 검은 흙과 나무짚이 깨끗한 카펫 위로 그리고 그녀의 옷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일행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맞춰 그 지저분한 것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다. 마동국은 그 광경에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넥서스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나. 그는 바닥에 엎드린 흙투성이의 여직원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불쾌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권태민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계산된 넘어짐과 마동욱을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그녀의 눈에 서린 진짜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서투름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적에게는 얼굴과 이름이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마동욱과 바닥에 떨고 있는 여자 사이에 자리하며 교묘하게 그녀를 시야에서 가렸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소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마전무. 직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형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김민지 씨, 이제 나가봐요. 다른 직원이 처리할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구원이었다. 생명을 구하는 탈출구를 얻은 유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피신하여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쓰러지듯 기댔다. 그녀의 온몸이 아드레날린과 공포의 여파로 격렬하게 떨렸다. 1시간 후 회의가 끝났다. 권태민은 여전히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꾸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해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 빠진 재킷을 벗었을 뿐이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 위로 재킷을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값비싼 원단은 따뜻했고 그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것은 위로의 약속이자 명백한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비밀의 일부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다. 마동욱과의 아슬아슬한 만남 이후 권태민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보호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1급 비밀, AI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메테스의 보조원으로 그녀를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그는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두뇌를 가까이 두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남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엘리트 프로젝트 팀은 이 서투른 조수의 존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마동국은 분노에 차 있었다. 권태민과의 협상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넥서스의 프로메테스를 자신의 야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 그는 무자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의 데이터를 훔치고 그들을 영원히 묻어버릴 계획이었다. 공격은 경고 없이 늦은 밤에 시작되었다. 넥서스의 최상위 보안 구역 전체에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경보가 울렸다. 정교하고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빼내가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가 통째로 걸린 위기였다. 중앙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권태민은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지휘하며 필사적으로 대응했지만 공격자들은 유령처럼 최상의 방어 체계를 우회했다.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거의 끝에 다다르자 절망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 서류를 정리하던 유진은 봉쇄 조치에 휘말렸다. 그녀는 조용한 관찰자로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며 그녀의 분석적인 마음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외부의 침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주간 프로젝트의 파일 구조 전체를 정리했던 유진은 그들의 논리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공격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안에 놓인 열쇠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민지의 연약한 가면, 뒤에서 한유진의 본능이 폭발했다. 그녀는 두려움도 위장도 자신의 영이 전체를 잊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타오르는 집중력으로 빛나는 눈으로 혼돈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마커펜을 낚아채 엔지니어들의 놀란 시선을 무시한 채 중앙 화이트보드로 향했다. 이 공격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공모자를 통해 들어온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날카로우며 단호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데이터 흐름도를 그려나갔다. 그녀는 낮은 수준의 유지보수 계정이 어떻게 주 방화벽을 완전히 우회하는 숨겨진 데이터 스트림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논리의 허점이었다. 로즈를 역추적해서 해당 계정을 지금 당장 차단하고 내부 서버 라우팅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브릴리언리 한 두 갈래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단순했지만 핵심을 꿰뚫는 해결책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서투른 여직원은 사라지고 카리스마 넘치고 명석한 전략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그리고 그들의 대표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권태민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확신과 경외감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그녀였다. 그가 가면 뒤에서 내내 찾고 있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도박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성공했다.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당장 그녀가 말하는 대로 해. 그의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명령의 팀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들은 미친 듯한 속도로 그녀의 계획을 실행했다. 데이터 전송이 99%에 도달했을 때 연결이 끊어졌다. 침입은 차단되었다.
회사는 구원받았다. 전쟁 같았던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위기는 끝났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마케오를 내려놓고 잉크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권태민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전쟁 상황실에는 새롭고 더 개인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도감과 혼란에 휩싸인 엔지니어들은 그들을 구원한 여인 서투른 보조원에서 명석한 전략가로 변신한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었다. 권태민이 단 한마디에 날카로운 명령으로 침묵을 깼다. 모두 수고했어. 나머진 내가 처리할 테니 이만 퇴근하도록.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비워졌고 싸늘한 형광등 아래 그들 두 사람만이 남았다.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 옆에 손에 아직 마커를 쥔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완벽하게 정체가 탄로난 그녀는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태민이 조용한 방을 울리는 발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호기심과 감탄, 그리고 그녀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김민지 씨. 그는 그 이름을 마지막인 것처럼 천천히 불렀다. 아니, 그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의 질문은 차분하고 직설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난의 의도가 없는 그의 조용한 어조가 마침내 그녀를 무너뜨렸다. 몇 달 동안 유지해온 긴장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위기에 아드레날린 발각의 공포,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온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라 그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제 진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그 이름이 그녀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모든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무너져가는 청아그룹 잔인한 마동욱과의 정략 결혼, 그리고 황금 세장으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 그녀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한유진을 죽이고 눈에 띄지 않는 유령 김민지를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의 고백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집중해서 들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의 얼굴의 날카로운 선들이 부드러워지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속임수가 아닌 그녀의 용기를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심판을 각오하며 침묵했을 때 그는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잉크로 얼룩진 손가락에서 마커를 부드럽게 가져갔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처음 만난 날 당신 눈을 봤어.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눈빛.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그 모순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가면 너머의 진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그의 존재감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채웠다. 내가 흥미를 느꼈던 건 서투른 김민지가 아니었어. 그 서툰 가면 뒤에 필사적으로 숨어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지.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정체 발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청아그룹의 상속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바로 그녀 투사이자 전략가 생존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인정이었다. 안도의 해일과 강력하고 낯선 감정에 휩싸인 유진은 그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 앞에 이 무서운 CEO는 그녀를 진정으로 그녀 자신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차가운 전쟁 상황실에서 그의 조용한 사무실로 이끌었다.
거대한 창문 밖으로 달빛 아래 도시가 반짝였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미스터리한 직원이 아닌 거짓의 잔해 속에서 마침내 서로를 발견한 두 영혼으로서 편안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사무실, 안유진의 고백이 남긴 무게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집중된 고요함이 남았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순간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절 해고하실 건가요? 그것은 그녀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험하는 첫걸음이었다. 권태민은 미소를 지을 뻔했다. 해고 천만에. 난 내 회사를 구한 최고의 인재를 잃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그의 말은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확고히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사실 나도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마동욱과 태상그룹에 대한 이야기지. 연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적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태민은 그들의 길고 격렬했던 경쟁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태상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 예를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 기업 사보타주,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동기는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어젯밤의 사이버 공격은 그들이 남긴 첫 번째 실수였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놓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그는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열쇠였다. 대화는 빠르게 전략회의로 변모했다. 흥분과 공동의 목표의식이 두 사람 사이에 전류처럼 흘렀다. 이제는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사냥에 나설 때였다. 그들은 위험한 게임의 파트너가 되었다. 청아그룹의 내부 사정과 마동국의 성격에 대한 유진의 지식은 무엇보다 귀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 그들의 비밀, 옷장에 숨겨진 해골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내부 정보원이었다. 반대로 태민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엘리트 변호사팀과 분석가들은 그녀의 정보를 법적 무기로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전면적인 기업 전쟁을 시작할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강행군이었다. 대표이사실은 그들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늦은 밤까지 재무제표와 암호화된 파일 더미에 파묻혀 커피와 정의에 대한 공동의 열망으로 버텼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와 단둘이 있을 때 김민지의 서투른 가면은 영원히 사라졌다. 날카로운 지성과 자신감 넘치는 주장을 가진 한유진이 돌아왔다. 태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의 명석함에 매료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조용한 친밀감의 순간들이 피어났다. 기발한 발견에 대한 공유된 미소, 그가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부드럽게 건네받는 순간 같은 화면을 보기 위해 어깨를 스치는 찰나. 그들의 동맹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돌파구는 유진의 기억 속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예전에 언급했던 잊혀진 자회사 계좌들을 떠올렸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태민의 팀이 가진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을 때 페이퍼 컴퍼니와 숨겨진 계좌들의 복잡한 거미줄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동욱이 합병이 완료되기도 전에 청가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그들은 화면에 떠오른 적의 몰락으로 이어질 디지털 흔적을 응시했다. 태민은 감탄과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방역할 시간이야. 사냥꾼의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청아그룹과 태상그룹의 합병 조인식은 화려한 구경거리였다.
고급 호텔의 연 회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였고 재계의 유력 인사들로 가득 찼다. 그것은 한 기업의 정복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였다. 그 중심에선 마동욱은 승리에 도취한 왕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악수하며 거만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의 곁에서 서 회장은 위태로운 미래가 마침내 안정되었다고 믿으며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승자였다. 오직 한 사람 유진의 아버지인 한 회장만이 잔칫집의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의 미래를 텅 빈 회사의 껍데기와 맞바꾼 스스로를 경매에 붙인 판매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마동국이 승리의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두 회사의 시너지와 담대한 새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의 모든 단어에서는 거짓된 진심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완벽하고 포식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기 직전이었다. 이 위대한 합병을 통해 그가 축배를 위해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쿵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문지방에 한 여인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사로잡는 힘을 뿜어내는 눈부신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빛 속으로 걸어 들어오자 홀 전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유진이었다. 더 이상 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숨막히게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녀의 눈에 서린 얼음 같은 결이었다. 이것은 도망친 상속녀가 아니었다. 왕좌를 되찾으러 온 여왕이었다. 무대 위에서 축제의 가면들이 산산조각 났다. 서 회장과 한 회장은 혈색이 사라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동국의 승리에 찬 미소는 불신과 분노로 뒤틀린 흉측한 경련으로 변했다.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마동국의 경호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권태민과 그의 법무팀이 안으로 들어와 유진의 뒤에 보호벽처럼 섰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잠깐만요, 마 전무.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용한 홀 전체를 가로지르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박였다. 두 회사의 자랑스러운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행 계좌, 비밀 장부, 그리고 마동욱의 비자금 조성을 상세히 보여주는 이메일들이 나타났다. 유진은 보조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냉철하고 정확하게 화면의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합병을 이용해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청아그룹을 파산시킨 뒤 껍데기만 남길 계획이었는지 모든 것을 폭로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꾸며낸 거라고. 마동욱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공황에 빠진 얼굴이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대혼란 속에서 유진은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너진 남자를 슬픈 결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청아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리 연락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혼란을 뚫고 연 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회장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가 수치심에 찬 조용한 흐느낌으로 떨렸다.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유진은 폐허 속에서 굳건히 섰다. 태민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변함없는 닻이 되어 주었다. 혼돈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것은 승리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담은 무언의 교감이었다. 전투는 끝났다. 태상그룹의 몰락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신속했다.
대중 앞에서 폭로된 마동국의 범죄는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졌고 수년간의 부패가 낱낱이 드러났다. 탐욕 위에 세워진 제국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후 몇 달 동안 청아그룹은 어렵지만 단호한 재탄생의 여정을 시작했다. 파멸적인 합병에서 벗어난 회사는 자신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낼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다. 그 지도자는 바로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혈연이 아닌 실력으로 CEO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회의실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과 혁신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유산을 새롭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제는 조용한 인물이 된 한 회장은 부끄러움과 엄청난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지켜보았다. 어느 조용한 순간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다, 유진아. 그리고 고맙다. 그들의 부서진 유대는 그렇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서 회장에 관해서는 그녀의 야망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권력과 영향력을 모두 잃은 그녀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사교계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잊혀진 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유진의 새로운 CEO 사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권태민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 제스처는 그들의 재앙 같았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익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디자인 설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코에는 세련된 안경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심으로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 그의 심장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저며왔다. 아직도 일하는 건가, 한 대표. 그가 부드럽게 놀리며 그녀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편안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권 대표님이야말로 제 사무실엔 어쩐 일로. 그녀도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짜릿하면서도 익숙한 위안을 주었다. 그 안경도 잘 어울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난 안경 너머로 당신의 진짜 눈을 보는 게 더 좋아.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처음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절대 굴복하지 않던 바로 그 눈빛 말이야. 그는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보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부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서툴은 김민지 명석한 전략가 한유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싸웠던 그 여자.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가 존경하는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 유진의 마음은 깊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품에 안겼다. 그곳은 그녀의 가장 진실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동맹이며 사랑이었다. 그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키스했다. 그 키스에는 그들의 공유된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있었고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빛나고 있었다.